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160명이 넘는 수많은 챔피언이 존재하고 그 숫자만큼이나 사용하는 무기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검부터 시작해 창, 도끼, 활, 지팡이, 거기에 총까지 상당히 폭넓게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가 겹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총이라고 해도 케이틀린은 마법공학 소총을 사용하고 사미라는 자동권총과 리볼버를, 미스포츠는 쌍권총을 쓰기에 저마다 아이덴티티가 뚜렷하죠. 각 무기의 독자성과 더불어 발휘할 수 있는 특성 또한 전부 다른데요. 게임상에서야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체력이 1 이상만 남아있으면 멀쩡히 살아있지만 세계관상에선 살짝 베이기만 해도 생명력을 흡수당하는 치명적인 검이 있는가 하면 필멸자의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해 생사를 결정지어버리는 활과 화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무기는 희귀한 마법 물질로 제작되어 선택받은 극소수의 혈통만 다룰 수 있죠. 오늘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봐왔던 게임 속 챔피언들의 무기가 룬테라 세계관 속에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무기는 비에고의 몰락한 왕의 검입니다. 줄여서 모란검으로도 많이 불리죠.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왕의 검, 신성으로 비에고가 살아생전 카마보르를 통치하던 왕이었을 땐 영혼 분쇄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려는 사람은 좋든 싫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영혼이 이 검에 귀속되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는데요. 이 전통은 카마보르의 초대군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만약 의식에 실패하면 사망하는 페널티가 있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실패 확률을 뚫어내야만 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신성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카마보르를 다스리는 군주라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칼은 인간이 만든 무기가 아닐 뿐더러 물질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카마보르인들이 믿는 사후세계 선주의 전당이란 곳에서 왔다고 전해지죠. 이 검을 물질 세계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사제들을 통해서 소환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영혼으로 묶인 검의 주인이 자신의 의지로 불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에고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검을 불러내고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건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신성에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요. 이 칼에 베인 사람은 누구든 생명력이 흡수당하게 됩니다. 소설 데몰락에서 비에고가 자신의 길을 막는 이들을 몇 번이고 베어나갈 때마다 적군의 시체는 언제나 바싹 말라버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게임상에서야 아무리 베어도 체력이 0만 안 되면 괜찮았던 거지 세계관상에선 생기를 흡수당해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처럼 죽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볼 무기는 빛의 감시자 아크샨이 쓰는 갈고리총 면제부입니다. 이 무기는 최강이란 말보다 벨붕이란 말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게임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크샨은 악당 표식이 있는 상대를 처치할 시 죽은 플레이어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룬테라 세계관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면제부로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살인자가 가장 최근에 죽인 희생자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말이 안 될 정도로 좋은 능력인 건 맞지만 필멸자의 생사 문제에 간섭해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무기죠. 아크샨을 포함해 그림자 군도의 사악한 망령들을 처리하는 빛의 감시 단원들이 쓴 무기는 유물석이라는 희귀한 돌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돌은 필멸자가 세상에 발을 딛기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고대의 조각으로 마치 현실 세계의 배터리와 유사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배터리에 전기라는 에너지를 충전해뒀다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유물석은 영혼 세계에 마법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금고의 도어락이라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대라든지 아니면 유물석 무기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됩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무궁무진한 편이죠. 유물석에 저장되는 이 영적 에너지는 사일러스나 럭스 같은 마법사가 다루는 마법과 같은 부류의 힘입니다. 룬테라 세계관에서 마법이라고 부르는 힘의 근원은
대부분 영혼 세계로부터 오는데 이게 상당히 거친 에너지라서 능숙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사일러스는 어렸을 때 마법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럭스는 손에서 빛이 발광하는 걸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걸 보면 마법이 얼마나 제어하기 힘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이렇게나 다루기 까다로운 힘이지만 일종의 전달체 역할을 해주는 유물석을 사용하면 마법 에너지를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의 감시자들이 사용하는 유물석 무기의 탄생은 그림자 군도가 축복의 빛 군도라고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군도에서 유물석으로 무기를 개발하던 젠다카야라는 이름의 기능장은 마법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도에 방문한 비에고가 아내를 되살리려다 대몰락을 일으키자 그림자 군도로 변해버린 섬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빛의 감시잔을 설립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던 유물석의 용도는 검은 안개에 맞서 싸우는 무기로 우선시 사용되었죠. 유물석 무기의 특이사항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총이나 석궁처럼 발사하는 방식의 일부 무기는 방아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쏘느냐? 젠다카야의 설명에 의하면 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손에 무기를 쥐고 마음속으로 공격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무기는 슈리마 사막지대에서 명성이 자자한 용병 시비르가 사용하는 샬리카입니다. 인게임에서 이 십자검을 쓰는 시비르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부메랑을 다루듯 날려대는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정교한 기술과 마법으로 만들어진 이 무기의 진가는 초월체를 처리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단 한 명의 상처 입은 신성전사라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샬리카를 사용하면 그런 존재를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광역으로 여러 명을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로 천상의 힘을 빌어 달빛을 내리꽂으면 초월체가 지니고 있는 태양의 힘을 모두 집어삼켜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태양의 힘으로 만든 창조물을 달의 힘으로 되돌리는 거죠. 샬리카는 처음부터 시비르의 소유하에 있었던 무기가 아니라 슈리마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귀했던 신성전사 여왕 세타카라는 이름의 초월체가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슈리마 제국이 탄생하던 영광스러운 날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무기는 우주의 힘으로 빚어져 타곤산 넘어 천상계로부터 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이케시아에 발발한 공허전쟁에서 세타카가 전사하게 되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시비르가 어느 한 석관에서 샬리카를 발견해 손에 넣게 됩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남의 무덤을 뒤져 그냥 세비온 거죠. 이렇게 들으면 왠지 시비르가 부당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십자건 무기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샬리카는 언젠가 비를 부르는 자 시브나스 알라하이르가 지닐 검이다. 그 손에서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화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브나스 알라하이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황제 아지르를 부활시키고 나서스의 인도까지 받은 시비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롤 세계관 속 최강의 무기를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세 가지 무기 외에도 잭스가 들고 다니는 원소 불꽃의 힘을 지닌 화로지팡이, 이케시아의 마지막 불빛이라든지 공허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초월체 호로크가 썼던 황천의 검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소환한 마법사들의 영혼을 빚어 만든 모데카이저의 밤의 몰락 같은 네임드급 무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기회를 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충분히 쌓이면 롤 세계관 속 최강의 무기 2편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쿠도스였습니다.